친구야. 친구야. 네, 안녕하세요. 큐플래닛 시청자 여러분. 내 아이돌의 퀴어함을 팬들이 직접 영업한다. 퀴어돌 영어방이 또다시 새로운 에피소드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매번 팬분들을 만나서 직접 그 아이돌들의 퀴어함을 또 영업을 받아보는 방송을 지금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은 영업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영업 없어요. 왜냐면 오늘은 찐이 등장했기 때문에. 오늘은 진짜가 나타났다 특집입니다. 오늘 한번 제대로 모셔보겠습니다. 퀴어 아이돌 QIX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퀴어돌 영어방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 소개를 안 했잖아. 맞아. 아니, 나 우리 소개를 안 하고 부른 거 사실 내가 왜 엄청 계속 웃었냐면 난 시작한지 모르고 있었는데 시작된 거야. 나는 우리 소개를 안 하고 지금 부르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소개만 딸게요. 근데 어차피 잘라서 앞에 붙일 거니까.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 저희 또 방송으로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요. 저는 큐플래닛의 기획자 신필규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퀴어돌로지를 만들고 쓴 연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다에서 기자로 일하는 주연입니다. 자, 이제 끊고 이제 들어오셨어요. 이제 막 도착하셨어요. 네, QIX 여러분, 저희 퀴어돌 영어방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기요. 프리니가 없어. 하나, 둘, 셋. We are QIX. 다시 잠깐만요. 아, 뭔가 안 맞았어. 다시. We are QIX. 시간도 해야 돼서. QIX. 자, 다시. QIX.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We are QIX. 안녕하세요, QIX입니다. 이게 인사가 있구나. 네. 근데 저희는 되게 게스트에게 사실 불러놓고 이제 와서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가차 없는 방송이어서 네. 팀워크 안 맞는 것도 다 나갈 수 있는 그거 그냥 다시 해야 돼. 이런 것도 다 나와. 극사실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네, 저희 어쨌든 퀴어돌로서 지금 굉장히 종횡무진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계시고 또 특히나 해외에서 많은 반응을 얻고 계신 것으로 유명하기도 한데요. 사실은 QIX의 존재를 아직 모르는 안타까운 머글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QIX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자기 개인 소개도 해주셔야죠. 네, 개인 소개도 돌아가시면서 해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QIX의 센입니다. 댄서이고요. 팀에서 퍼포먼스 그리고 춤들을 열심히 맡아서 하고 있고 기타 등등 매력도 담당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국입니다. 저는 QIX에서 초록과 싱그럼을 담당하고 있고요. 보컬도 하고 랩도 어쩌다 보니까 하게 됐어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QIX의 새로운 멤버. 새로운 멤버 새로운 맞아요? 멤버 맞아요? 네, 놀라지 마세요. 저는 프로듀서 지연이라고 하고요. 오늘 우리 멤버들을 태우고 촬영장에 왔다가 급격하게 쪼인하게 됐습니다. 예이. 또 이제 와서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가차 없는 방송이어서 네. 팀워크 안 맞는 것도 다 나갈 수 프린 성대모사 한번 해주세요. 맞아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과하게 좀 웃어야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저기 입꼬리가 올라간 거 말고 별로 차이가 없는데 본이랑 아니, 프린은 약간 그게 있어요. 반장님처럼 프린입니다. 맞아. 어떻게 해야 더 돼? 잘하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프린이라고 하고요. 저희 QIX는 이거 프린이가 항상 해서 나 못하겠어. 우리 그룹 속에 항상 프린이가 해주거든요. 그래요? 프린님이 그거 아니에요? 리더요? 리더. 네, 맞아. 저희 프린이는 리더고 되게 헤헤헤하는 어. 약간 헤헤거리는 예. 헤헤 순둥순둥하고 강지? 귀여운 헤헤 강지. 그런 실실실. 되게 책임감 있는 리더. 저희는 일단 QIX라는 그룹의 이름부터 설명을 하자면 QI는 퀴어 아이돌의 약자예요.
그다음에 X는 뭐 무한한 가능성 그리고 비정형.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뭐 젠더를 생각했을 때 female 있고 F가 있고 메일 있고 M이 있고 X라는 젠더가 있는 나라들도 있잖아요. 그 X에서 이제 unspecified라고 특정되지 않은 약간 그런 그 X에서 아이디어를 제가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그 거기에서 다른 뜻들을 추가해서 저희가 QIX가 되었습니다. 저희 퀴어 당사자로서 연대를 하고 투쟁하고 그런 자리가 있다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노래하고 춤추는 그런 그룹이에요. 다른 무대도 가시긴 하시죠, 근데? 다른 그냥 음악 무대. 만약에 불러주면 불러주면. 아 저희가 뭐 고추 아가씨처럼 특정 젠더가 포함되는 데는 조금 아. 고민해보자라는. 거기는 더덕 아가씨 뭐 그런 더덕 아가씨. 불러주시면 또 할 수도 있어요. 가서 교란을 일으키는 거죠. 가서 교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쵸. 그렇죠. 어머 아가씨 맞아 아가씨 목소리가 왜 저래? 아가씨 목소리. 사실 처음에 그룹이 생길 때부터 인삼 축제, 뭐 더덕 아가씨 막 이런 거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요. 아, 그치. 처음 시작할 때. 네, 향후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데서 불러준다면 갈까 하면서 막 토론을 많이 하고. 진짜 이 퀴어 아이돌이니까 할 수 있는 고민. 되게 심도 있게 고민을 시작했네요. 갈 수 있는 무대부터. 맞아요. 처음에 어떻게 이 QIX라는 그룹을 만들게 되었는지 어떻게 모였는지 사실 모두 궁금해할 것 같아서 이거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K-팝 작곡과 프로듀싱을 하고 있는데요. 뭐 제가 갓세븐, 몬스타엑스, 러블리즈 K, 뭐 MCND, 업텐션, 뭐 예전에 인피니트 같은 팀이랑도 일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K-팝을 일을 하면서 계속 좀 아쉬움이 가슴속 한켠에 있었어요. 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를 좀 자유롭게 얘기하고 좀 재미있게 얘기하는 그런 걸 해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제가 예전에 다른 뭐 전시회에서 만났던 뉴욕에서 지내는 친구, 예술가 친구한테 음악하는 친구를 좀 소개해 줄 수 있냐라고 해서 지국의 인스타그램을 받았어요. 근데 인스타그램에 정말 그 느낌만으로도 너무나 멋진 이미 완성된 아티스트여서 자네 자네. 자네 아이돌을 볼 때 라고 했는데 좋아요라고. 좋아요. K 하신 거예요? 저는 그냥 아이돌 해볼 생각 있냐 했으면 안 했을 텐데 퀴어 아이돌이라고 하니까 퀴어 아이돌? 투쟁? 저도 되게 놀랐죠. 당황스럽긴 했죠. 왜냐면 모르는 분이 갑자기 자네. 퀴어 아이돌을 자네 아이돌 하겠나? 근데 괜히 뭐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야? 나 뭔가 이거 때가 운명이다. 됐다. 선택받았다. 왜냐면 제가 그때 그 호르몬을 치료를 이제 시작하고 나서 한 2년 정도 됐을 때였고 음악을 거의 접은 느낌이었어요. 목소리가 너무 변하니까 노래도 안 되고 이제 나는 이제 음악 못 만들 것 같다. 도저히 영감이 안 떠오르고 왜냐면 전 노래를 하면서 노래를 쓰는 사람인데 목이 그냥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음악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커져 가던 때에 이제 음악을 같이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준 팀이었던 거니까 그래서 더 뜻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고 이제 프리는 제가 큐티 송캠프라고 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분기별로 퀴어 예술인과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지원해주고 계시는 비욘디 무지개 재단의 후원으로 이반시티 문화 기금을 통하여 큐티 송캠프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요. 그때 프린이를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프린이 얼마 후에 내 친구가 있는데 아직 노래를 좀 자신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목소리 쓰는 거를 하지만 정말 멋진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유튜브를 보내줬는데 그게 센이었어요. 프린 제안했을 때 저는 어쨌든 팀의 목표 자체가 제가 좀 놨던 꿈을 좀 이룰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지국처럼 저도 춤을 접으려고 했던 상황이었고 전 부상이 심해서 몸이 너무 안 좋거든요. 안 좋았어가지고
퀴어 아이돌을 하는 거는 이미 찬성 확정인데 내가 춤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며칠을 고민을 하다가 사실 그만둔 이후로 사는 게 아닌 것 같았어서 사실 프린 연락이 오자마자 숨이 좀 트였거든요. 갑자기 숨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해야겠다. 뭐 설마 한다고 손해 보게 하겠어. 뭐 약간 이런 생각으로 생각 그만하고 하자 해가지고 냉큼 들어왔죠. 그래서 QIX는 어떻게 보면 제가 퀴어이고 뮤지션으로서 항상 커밍아웃을 동료들에게도 하면서 이렇게 음악을 만들었는데 그 생각보다 굉장히 쉽지가 않았어요. 어떤 젠더가 바이너리한 이런 업계에서 이도 저도 아닌 나의 목소리가 어디에 실릴 수 있지라는 고민을 많이 하면서 곡팔 기회를 좀 많이 놓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역시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 많이 하다가 이 친구들한테는 그런 포기와 실패의 경험을 최소화시켜주고 싶었고 지금도 그런 마음이고 그래도 근데 지금 저희가 말 나온 김에 그래도 춤을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부상 때문에 부상 때문에 저 사람 부탁해도 되는 건가? 약간 그런. 제가 춤을 추고자 마음 먹었기 때문에 아. 언제든지 춤을 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멋져. 너무 멋져. 네, 너무 벅차. 준비를 해주시고 Dale a tu cuerpo alegría Macarena, que tu cuerpo es para darle alegría y cosas buenas. Dale a tu cuerpo alegría Macarena, hey Macarena. Ayy, Macarena, Macarena, Macarena. Ayy, put the chopper on the nigga, turn him to a sprinter. Bitches on my dick, tell him give me 1 minute. Ayy, Macarena, ayy, ayy. Same as it was, as it was, as it was. We know it's not the same. Go home, get your eyes feet in it. I don't wanna talk about the way that it was. Leave America, 2 kids follow her. I don't wanna talk about us doing it first. As it was, we know it's not the same as it was, as it was, as it was. 이게 무슨 일이야 방금? 앵콜. 아니 방금 전까지 저기 앉아가지고 되게 막 제가 멤버에 합류하게 된 과정을 막 되게 수줍게 설명하시던 분이 갑자기 여기서 막 날아다니시는 지금. 아니 근데 진짜로 쌤님은 춤도 춤이지만 춤출 때 표정이 맞아요. 연기가 눈빛이 진짜 아니 멋있어요, 얼마 멋있어요. 전에 저 진짜 그 아까 심장 올라온 맞았어요. 릴스 봤는데 릴스에서도 그냥 완전 눈빛 하나로 릴스를 계속 반복해서 보게 만드는 약간 그런 네, 표정에 진짜 힘이 맞아. 너무 매력적이에요. 근데 그 웃을 때가 진짜. 맞아요, 진짜 웃으면서 딱 맞아. 눈빛이 이렇게 팍 할 때. 나 큐티즈 됐잖아. 큐티즈는 저희 팬덤명이에요. 맞아요. 우리는 서로 너무 좋아해. 어머 아가씨 맞아. 아가씨 목소리가 왜 저래? 아가씨 목소리. 햄님의 어쨌든 개인기를 또 본 셈인데 저희가 사전 미팅하면서 이제 QIX 분들께서 셀에게는 춤을 하고 그래서 지훈님한테는 뭐 하실 수 있으세요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준비해 오신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요? 저 갑자기 너무 후회가 됐네요. 그래요? 아니 근데 그때 되게 좋았어요. 전투. 쌤 어때? 쌤 허락하나요, 쌤? 지국의 개인기? 그거 나갈 수 있나요? 방송에? 빠져나갈 길 테러를 막아서 지금 테러를 막았어. 일단은 제목은 제목이 가래 낀 도라에몽이고요. 가리킨 가래 낀 도라에몽. 가래 낀 도라에몽. 약간 그 불안정한 응처리가 포인트. 아 진짜 너무 그러니까 내 진짜 전율이 있었다. 전율이 왔다. 처음 봤어요. 전율이. 앞에서 라이트업 저희의 데뷔곡 라이트업. 네, 그래서 그
도라에몽 성대모사 하면서 본인 노래 부르기 네. 지금 하신다고. 할 수 있다. 이거 프로듀서님 괜찮으신지. 작곡가님 아니 난 지금 약간 표정이 약간 살짝 지금. 순간적으로 약간 뭔가 먹으신 표정. 날 매겨 약간 그런 표정. 아니요, 저희는 자유와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뭔가 더 퀴어한 매력들이 더 있을 것 같아요. QIX만의. 일단 저희가 퀴어고요. 저희는 이마에 써붙이고 다니고요. 전 세계 커밍아웃을 했고요. 그러니까 해외 팬들한테 어떤 퀴어 당사자인 아이돌이라는 것이 또 굉장히 엄청 큰 매력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의미는 사실 우리가 다 느끼듯이 어떤 퀴어 아이돌을 원했다, 약간 원하고 있었다, 사실은 그런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이돌이지만 동시에 퀴어 당사자라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는 것이 뭔가 지금 큐티즈들한테 어떤 매력으로 약간 작용하고 있는 걸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확실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께서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저에게 편지도 많이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대표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뭔가 퀴어 당사자로서 그리고 K-팝 씬 또는 아이돌 씬에 이제 등장을 함으로써 뭔가 나와 연결지어도 생각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뭔가 나를 대입할 수 있고 이런 뭔가 당사자에서 좀 연장선인 이제 대표자 나를 대표할 수 있는. 근데 저희 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K-팝 씬에서 또는 아이돌 씬에서 퀴어로서 이제 존중받지 못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저희가 당사자성을 딱 비치면서 나왔잖아요. 전면에 내세우면서. 그래서 굉장히 너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뭐 나를 좀 더 표현, 뭐 예를 들어서 저의 댓글에, 저의 글, 게시글의 댓글로 이제 지구 나도 젠더 플루이드고 나도 트랜스 마스큘린이고 그런데 이제 너를 봄으로써 나를 더 표현하는 데 있어 이제 용기를 얻었어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너무너무 그냥 고맙죠. 퀴어 아이돌이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일들에 대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사전 인터뷰 때 그 멜론하고 지니에게 패싱당한 QIX라는 이 어마어마한 에피소드를 들은 적이 있어요. 혹시 이 무슨 일인가요 도대체? 그 음원을 발매를 할 때 이제 뭐 여성 솔로, 남성 솔로, 뭐 혼성 그룹 이런 거를 이제 써서 내야 돼요. 그때 저는 이제 뭐 멤버들의 특별한 뭐 그런 젠더 표기는 하지 않았고 그냥 혼성 그룹으로 써서 냈죠. 왜냐면 우리는 다 젠더 퀴어고 트랜스젠더니까 1인이 혼성이거든요. 이런 대개인이 혼성이고 혼성은 가짜 혼성. 그렇게 해서 냈는데 발매가 되고 보니까 이제 지구, 남성. 저 남성으로 패싱 된 거예요. 저 아직 그게 성별 정정도 안 했거든요. 의문의 1승. 의문의 의문의 일승. 근데 이제 저는 화났던 거는 이제 다른 멤버들은 여성이라고 이제 표기를 해서 근데 실제로 저희 이제 계정으로도 어떤 브라질의 팬분께서 우리 너희들도 그렇고 우리 브라질의 어떤 트랜스젠더 아티스트도 멜론에 있는데 그냥 남성으로 돼 있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 라는 그런 연락도 오긴 했었어요. 우리가 아무도 이거를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상함을 퀴어 아이돌인 QIX가 있으니까 사실은 이것도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 근데 그러면 해외 플랫폼 애플 뮤직이나 스포티파이는 그런 구분을 안 하게 돼 있어요. 이게 국내 플랫폼 약간 특징인지 궁금해. 그렇죠. 네, 아예 그런 설명은 없고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아티스트가 직접 이게 우리의 계정입니다를 인증을 한 후에 우리에 대한 소개를 직접 쓸 수 있고 사진도 직접 올릴 수 있고 애플 뮤직 같은 경우는 또 비슷하게 돼 있어요. 저도 댄서 활동을 하면서
국내 시상식이나 공연 때에는 여자 댄서 몇 명, 남자 댄서 몇 명인지 표기를 하라고 해요. 물론 뭐 그 사람들 말로는 이제 뭐 탈의실이나 여러 가지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저는 이제 그때 남성 아티스트 팀에 있었고 저 빼고 모두가 남성 댄서셨어가지고 저는 그냥 남성으로 올라갔어요. 뭐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근데 해외 투어를 가거나 이제 해외 공연장을 쓸 때에는 대체로 그냥 댄서 몇 명인가요만 여쭤보고 뭐 남성 탈의실은 이쪽, 여성 탈의실은 이쪽 이렇게만 알려주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표기를 자꾸 원하는 건 우리나라 플랫폼이 가진 특징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뭐 이 세상에 정말 많고 많은 아이돌들이 있지만 퀴어 아이돌에게만 질문할 수 있는 질문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만국 공통 퀴어들이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커밍아웃설. 사전 인터뷰 때는 지국님을 먼저 만나뵀었어요. 그래서 지국님 같은 경우에는 커밍아웃 과정에서 굉장히 좀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는 커밍아웃이 있다고 네. 들으셨고 혹시 쌤님도 커밍아웃과 관련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한번 커밍아웃 이야기 오직 퀴어 아이돌만 할 수 있다. 일단은 저는 엄마한테 커밍아웃을 안 한 상태로 QIX 데뷔를 했어요. 데뷔를 먼저 하셨군요. 네. 그래서 차라리 좀 들켰으면 좋겠다. 내가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저는 엄마가 굉장히 좀 반발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제가 호르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티가 나잖아요. 저는 저의 달라지는 모습들을 친구들이 다 느끼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엄마는 제주에 사니까 제가 제주 사람이라서 일단 제가 집에 안 가면 되고 전화는 처음에는 이제 뭐 호르몬 초기 때는 전화할 때 막 엄마 감기 걸렸어 막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나중에 목소리 더 낮아지니까 감기로도 안 될 것 같아서 마스크 3겹 끼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지하철 소리 틀고 나 지금 지하철이라서 이렇게 하면서 통화를 하다가 이제 더 낮아지니까 이젠 감당이 안 돼서 아예 그냥 전화를 안 했어요. 안 하기 시작하고 2년 동안 연락을 안 했죠. 사실상 커밍아웃을 한 거는 톡으로 톡으로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했죠. 엄마가 뭐 힘든데 얼굴 보고 얘기하자 해서 이제 또 비행기를 타고 제주를 갔죠. 근데 이제 갑자기 다음날 엄마가 비행기표 끊었니? 하면서 하더니 이모네가 데리러 올 거라는 거예요. 공항으로. 그래서 이모네한테 말했나? 했는데 이모네도 혹시 알아? 하니까 이모가 경험이 있어서 경험이 있어. 그래서 뭐지? 탈반하셨나? 뭐 아니 경험이 있어서 무슨 경험하니까 친구가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렇지 하면서 별 생각 안 하고 왜냐면 막 나도 뭐 키워 친구 있는데 이 정도인 줄 알았어요. 엄마 집에 딱 도착했는데 열자마자 이제 엄마가 어머 되게 오랜만에 봤어요. 근데 보자마자 하는 말이 아유 이렇게 되게 남성적으로 변하는구나이 하면서 좀 좋은 거예요. 예감이 좀 징조가 좋잖아요. 바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가? 힘들다고 했으면서 약간 이렇게 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모가 굉장히 LI였고 그러니까 LI라기보다는 저에 대해서 그 호르몬에 대해서 엄청 찾아봤대요. 막 검색하고 막 어제 분명히 지연인데 어제 지연이 이제 목소리 아마 달라졌을 거다. 뭐 이런 변화가 있더라 하면서 저한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 근데 이러면 이런 부작용도 있다던데 괜찮냐 몸은 괜찮냐 하면서 엄청 걱정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모부께서는 성공의 신부님이신데 엄청 열려 있는 거예요. 막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저를 굉장히 많이 지지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모부가 이제 아들이 둘이네요. 하니까 이제 엄마가 허허허 하면서 끝났거든요. 아니 되게 뭐 분위기가 뭐 그래요? 이제 아들이 둘이네요. 하면서 시트콤처럼 하하하. 엄마가 그 용어들을 다 아시더라고요. 막 내가 너 이미 했다는데 이렇게 변했는데 돌아오라고 할 수도 없고 반대할 수도 없고 그냥 너 있는 그대로 인정하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정신적인 지지는 바라지 마라. 그래서 나 정신적인 지지 안 바래. 인정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데 엄마 나 지금의 나는 인정한다고 치고 내가 수술하고 정정할 때 그때는 어떡할 건데 하니까 이제 엄마가 그때는 그때 내가 더 단단해져 있겠지. 멋있으시다. 어머니. 저는 되게 열린 결말로 보고 있고 마음이 되게 슬픈 말이면서도 지금 당장은 너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그때 나는 더 단단해져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열어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좋은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연예인 부모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저는 되게 성공적인 그러니까 기라성 같은 사람 밑에서 연예인이 잘하는군요. 좋은 에피소드가 될 수 있는 부모님. 혹시 쌤님에게는 이거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네. 인상적인 커밍아웃 에피소드가 있으셨는지. 커밍아웃을 어떻게 보면 제가 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엄마가 커밍아웃을 했다고요? 엄마가 나에게 커밍아웃. 엄마가 나의 커밍아웃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게 제가 주변에 얘기했을 때 이런 반응이었는데 저는 지금 저를 어떤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그냥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라 어머니한테도 뭘 말할 생각을 안 했고 청소년기 때 고등학생 때까지 솔직히 말하면 생각 없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뭘까, 나는 누굴 좋아하는 걸까 그런 걸 생각을 그냥 안 하고 나는 그냥 사람이 좋은갑다 하고 살았어요. 뭐 쟤도 좋아할 수 있고 쟤도 좋아할 수 있고 뭐 너 고백해? 아 너는 그러니까 너가 막 성별이 싫은 거 아닌데 그냥 네가 싫어야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누구한테도 얘기를 할 생각을 못했고 저도 생각이 없이 살아서 어머니도 아무것도 모르시다가 성인 된 이후에 이제 연애를 해서 엄마 인사해 내 새로운 애인이야 하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겉 외관이 여성으로 보이는 친구니까 그래 그래 하시고 집에 와서 얘기를 저한테 너 퀴어야? 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퀴어란 너 단어. 퀴어야? 퀴어란 왜냐면 단어 저희 아시네. 어머니가 여성 인권 운동 단체에 계세요. 저 어릴 때부터 같이 다니셔서 저도 그래서 어릴 때 이렇게 했고 청소년 투쟁의 피가. 투쟁의 피가. 이거 완전 예전이에요. DNA 예전이에요. 네. 그래서 어머니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어머니 이걸 자세하게 아시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인권에 대한 어떤 개념, 성 감수성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는 확립이 되신 분이셔서 먼저 너 퀴어였어? 너 그럼 퀴어인 거야? 하고 부임새끼 여쭤보셨는데 돌아오는 그 자식의 대답이 그럴걸?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좋아서 그냥 만나고 사람이 나서 좋으면. 네 그냥 감정이 우선이었어서 그럴걸? 그렇겠지 아무래도 제가 여자니까 쟤도 여자고 나도 여자고 뭐 법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그래 하고 또 며칠 뒤에 있다가 어디서 뭔가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뭔가 단어라든지 여러 가지를. 그럼 너 이거야? 그럼 너 이건 거야? 그럼 이거? 몰라. 모르겠는데? 몰라. 왜냐면 저는 모르거든요. 그 용어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여서 몰라. 근데 그럼 넌 뭐야 그러면? 넌 뭐야? 몰라. 그냥 사람이 좋아. 이게 퀴어인 건 상관없는데 네가 뭔지라도 좀 알려라. 그거. 도대체 뭐냐. 혼란스러우시니까 엄마도 혼란스러우시니까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저한테 말씀하신 게 엄마가 너 본인이 아니고 엄마는 어찌됐건 남자인 사람이랑 결혼을 한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너를 100% 이해할 수 없을 거다 분명히.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실수하지 않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너한테 물어보는 거고 너가 얘기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를 해라 라고 자꾸 저한테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는데 전 줄 게 없는 거예요. 나 다 얘기했어. 쟤랑 사귄다니까. 얘랑 사귄다고. 그래 하고 지금도 아직 너 그러면 뭐 이런 건가? 너 그러면 트랜스젠더는 아닌 거야? 그러면 뭐 바이너리 그건 거야?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계속 여쭤보시다가 지금은 그냥 잘 지내지? 잘 지내지? 그냥 밥 먹고? 안 아프지? 안 아프지? 안 아프지? 근데 되게 재밌는 질문이에요. 너는 너인 거야? 이게 정말 상징적이기도 하고. 근데 되게 진짜 정확한 질문인 것 같아요. 맞아. 아니 저는 지금까지 이런 거 처음 들어봐요. 내가 들어본 커밍아웃 썰 중에
진짜 제일 이색적인. 많이들 보고 배우십시오. 그러니까 많이들 보고 배우십시오. 많이들 보고 배우십시오. 집안에 아이돌 하나 탄생시키고 싶으시면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주셔야.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받아줘야겠다. 그러니까. QIX의 행보와 관련된 질문을 조금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요. 마무리로. 아무래도 이제 K-pop 산업, 특히 아이돌, 한국에서 아이돌들에게는 뭔가 정치적인 발언이나 정치적인 무슨 어떤 메시지를 던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금기시되어 있는데 QIX 활동을 보면 벌써 되게 다양한 연대 활동을 하시고 막 집회나 이런 시위에서도 공연도 하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고 앞으로는 어떤 좀 이런 연대 활동들을 하고 싶으신지 또 궁금해요. 정치적이라고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저는 제일 기초적인 인권, 우리의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우리로 살아갈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찾기 위해서 활동을 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많은 퀴어들이 그러겠지만 우리는 이제 살아가는 게 투쟁일 수밖에 없는 삶의 그 사회에서 살고 있고 저는 저희는 이제 그 사회가 투쟁이 없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조금이라도 만들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일조를 하고 싶기 때문에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일 거고 계속해서 사회에서 소외되는 존재들과 연대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그렇게 저희의 의견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서울 키퍼 광장을 빼앗겼을 때 저희의 목소리를 내고 맞아요. 서명을 받고 이런 것들은 저희에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우리의 권리, 우리 당사자로서도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한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이라고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저희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해야 될 몫이라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할 생각이고 저희가 조금이라도 정말 사회의 변화에 일조를 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기본적인 권리를 찾는 어떻게 보면 당연해야 할 일을 개인이 하면 너무 많이 깨지기도 하고 제가 그랬었고 쉽지 않잖아요. 이 많은 의견을 모인다는 게. 근데 아이돌이니까 그 많은 걸 모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전 세계에 더 빨리 알릴 수 있는 거고 아이돌이라는 자리를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거겠지만 충분히 이용할 만큼 하고 싶어요. 오히려 가장 어떤 전면에 서게 되는 직업군인데 전면에 있는 사람이 물러나 버리면 안 되잖아요. 웬일 나 오늘 어떡하냐 진짜. 나 오늘 밤에 잠 못 잔다. 멋있는 말들을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돌인데 왜 투쟁을 하냐? 혹은 퀴어 아이돌이라고 붙어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마치 투쟁은 아이돌의 몫이 아닌 것처럼 사실 여긴다든지. 근데 사실 투쟁해서 섹시한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소리야 들려. 갑자기 투쟁. 왜냐하면 말 잘해. 말 잘해. 그렇잖아요. 다들 그런 거 착즙하는 거 아니에요? 약간 아이돌이 나오면 다 2차 창작에서 막 걔네는 투쟁 안 해줬는데 2차 창작에서만 막 투쟁한 캐릭터로 그리고 하는데 여기는 진짜 투쟁을 하는 아이돌인데 나는 사실은 그런 거를 좀 어떤 예술은 투쟁과 다른 거야. 뭐 퍼포먼스는 뭐 투쟁과 다른 거야. 약간 난 이런 시선이 나는 조금 싫어요. 그냥 누구나 사실은 자기가 목소리 내고 싶은 곳에 목소리를 내면서 동시에 그 자체로도 되게 그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로도 사실 그게 그 사람의 매력이고 퍼포먼스랑 그게 약간 분리되어서 약간 생각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QIX가 지금 이제 보여주는 어떤 활동들이나 무대들이 그런 것들을 너무 뭐랄까 너무 하나의 되게 굉장히 분리될 수 없는 매력적인 지점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제가 좋아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QIX한테 정말. 우리가 투쟁을 하는 그게 우리만 해방되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우리처럼 사회에서 소수자로 살아가는 분들과 목소리를 좀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항상 무대할 때마다 소외된 사람들과 연대하는 곳에서 노래하는 QRX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뭘까 같이 또 연구를 하고 배우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데 굉장히 많이 에너지를 쓰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QRX로 뭔가 많은 돈을 벌지도 못하고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멤버들이 이런 마음으로 이 활동을 지속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저는 이게 투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팬이라는 존재가 생긴다는 거,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저를 바라봐주고 응원하고 지지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게 저한테 엄청나게 울 것 같지? 되게 ENFP라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지붕이 평소에도 되게 팬분들이 해주시는 말에 감동도 많이 받고 되게 마음을 많이 써요. 굉장히 힘들다고 고민을 털어놓으시는 큐티즈 분들도 많고, 특히 저같이 뭐 트랜지션을 이제 계획하거나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분들께서 저한테 많이 질문을 해주세요. 아니면 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내가 이런 상황인데, 뭐 부모님이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많은, 세상에 많은 키워드들이 겪을 수 있는,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고민이고, 우리가 아직도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게 한편으로는 분하기도 하고 마음도 아프고, 그렇지만 저는 또 알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 그리고 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서 싸우고, 혹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고 투쟁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저는 뭐 이 세상,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도 변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그냥 어디나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정체성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성적 지향성으로 힘들어하는 소수자들, 뭐. 근데 저는 이제 저희의 음악이, 저희가 모든 고민을 고민에 하나하나 답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게 너무 슬프고, 하지만 대신 노래로, 그리고 우리의 퍼포먼스로, 그리고 우리의 많은 활동들로 저희는 답하고 싶어요.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고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여정은 우리 QRX뿐만이 아니라 큐티즈 분들과 함께 가고 있는 여정이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의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고, 네. 앞으로도 오래오래 해먹읍시다. 사랑해요. 와. 마지막 임무가 있습니다. 저희가 평소에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저희가 하는데, 영혼 없이 하거든요. 네,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찐 연예인 앞에 놓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시는데 지금 왜 우리가 이걸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정을 해드릴게요. 쌤님이 이 영상에 마음이 드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지국님이 구독, 그리고 지연님이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제일 끼스러운 게 같네요. 네, 그러면 제가 셋둘 하나 하면은 네. 이 영상이 많으면 좋아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설정해주세요. 네. 네, 그러면 끔찍하게. 셋, 둘, 하나.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주세요. 네, 그럼 여러분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 안녕. 안녕.